안녕하십니까. 유럽의 예술과 사상을 맡은 유럽학과의 임진수 선생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유럽의 예술과 사상을 위해서 같이 여행을 떠나게 되어서 참 영광입니다. 이 과목은 1학기 때의 유럽의 예술과 문화의 연장 과목이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여러분들과 유럽의 예술을 같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독립된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과목의 교육 목표와 그리고 교과목 활용, 그리고 수업 진행 방식, 각 주의 학습 내용, 교재, 학습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목은 유럽의 현대 예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예술을 감상하는 심미안을 키우고 예술과 철학사상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19세기 초의 신고전주의에서부터 20세기 전반기의 초현실주의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현대 예술을 대표하는 32명의 거장을 중심으로 그들의 작품의 특징과 유파의 특색을 알아볼 것입니다. 이 과목은 여러분들을 미술로 서양 미술로 안내하긴 하지만 이러한 서양 미술사의 개관은 서양화를 이해하는 데 초석을 다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들으면 어렵다고 생각되던 서양화나 추상화가 겁이 나지 않고 친숙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을 미술관이나 화廊의 방문을 취미생활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미술을 갖다가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로 여러분들을 안내할 것입니다. 자, 우선은 이 수업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조는 다른 사조와의 대비를 통해 그 특성을 드러내는 관계로 시대적으로 인접해 있거나 서로 유사한 사조들의 대표적인 작품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그 차이를 실감하도록 한 뒤 그 차이로부터 각 사조의 양식사적인 특징이나 사상적인 배경을 이끌어내 이론화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32명의 거장의 대표 작품, 각 작가당 20여 작품 내외를 분석 감상하기 위하여 그들의 작품을 다른 화가의 작품과 비교 대조하면서 각 화가 내지는 유파의 특징을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음에 제가 제시한 바로 32명의 작가의 목록이 여러분들에게 그 교수학습 시스템에 올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진행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학습 내용을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작품과 사조는 다른 작품과 다른 사조와의 차이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에게 우선은 차이와 비교에 의한 감상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예술을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아마도 우리의 첫 주의 수업이 될 것입니다. 예술을 감상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이와 비교에 의한 감상법입니다. 예술은 사실은 말이죠. 알무의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각과 느낌의 차원에 있습니다. 가령 어떤 여자가 아름답다고 할 때 그것은 그녀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를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그렇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은 감각과 느낌의 차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감상법에 첨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기도 많이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때 고기 맛은 예전에 먹어보았던 다른 고기 맛과의 차이에 의해서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움과 맛은 그리고 예술은 차이를 통해서 그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받게 마련입니다. 자, 그것을 한번 그림에 적용을 한번 시켜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비잔틴 예술의 대표 화가인 베를링게리의 바로 새들에게 설교하는 성 프란체스코라는 그림이고
왼쪽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르네상스의 혁명을 가능케 했던 지오토의 새들에게 설교하는 성 프란체스코라는 작품입니다. 두 작품과의 시간적 거리는 60년이지만 그것의 그 차이는 여러분들이 그냥 즉각적으로 느끼듯이 거의 혁명적인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왼쪽에 있는 지오토의 그림은 우선은 선이 곡선적이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색감이 자연스럽고 따스하고 화사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비잔틴을 대표하는 베를링게리의 작품은 직선적이고 경직되어 있으며 검고 붉은 색조의 무채색으로 음침합니다. 그리고 왼쪽을 잘 보시면 명암법에 의해서 부피감이 그러니까 볼륨감이 느껴집니다. 그것에 반해서 오른쪽 그림은 종이 오려 붙이기처럼 평면적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왼쪽 그림은 가까운 것은 크게, 먼 것은 작게 그림으로써 원근법이 나타나는 데 반해서 오른쪽 그림은 원근법이 무시되어 있을 정도로 새가 사람만큼 그리고 산만큼 나무만큼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새에게 설교하는 프란체스코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 지오토의 그림은 그 얼굴이 아주 인간적이고 따스하고 사랑이 담겨 있고 그리고 새가 지저귀는 모습도 음악적이고 리듬감이 있습니다. 마치 말하고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오른쪽 것은 천편일률적이고 양식화되어 있으면서 고착적입니다. 또한 소리가 없이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면 왼쪽 그림은 굉장히 인간 중심주의적이다. 거기에 비해서 오른쪽 것은 종교 중심주의적인 종교 엄숙주의가 지배적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르네상스와 비잔틴 미술을 서로 비교하면 금방 비잔틴 미술과 그 르네상스 미술의 차이와 뿐만 아니라 르네상스 미술의 혁명을 금방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교에 의한 차이의 방법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유럽 현대 예술 전반에 그것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2주서부터 우리는 그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를 하는데 첫 번째가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입니다. 왼쪽 그림은 신고전주의자인 다비드의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이고 오른쪽 그림은 낭만주의 화가인 제리코의 습격하는 근위기병이라는 동일한 주제의 두 작품입니다. 그러면 이 두 작품을 비교함으로써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차이를 우리는 현격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왼쪽 거는 신고전주의는 표면 색칠이 매끈한 데 비해서 오른쪽은 붓칠이 거칠고 붓칠이 그대로 나타나 있고 왼쪽 것은 사물의 고유색을 칠하고 있는 데 반해서 오른쪽 것은 굉장히 알록달록합니다. 그리고 왼쪽 것은 윤곽과 형태가 뚜렷이 나타나는 데 비해서 오른쪽 것은 형태가 불명확하고 색깔 중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왼쪽 그림은 다리가 땅에 딱 붙음으로써 안정감이 있는 데 반해서 오른쪽 그림은 마치 말이 뒤로 미끄러지고 뒤로 넘어질 것 같은 불안정한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같은 주제의 두 말을 탄 그 병사를 갖다가 그린 것을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를 현격하게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다음 3주에서 5주 사이에 같이 공부할 사실주의와 인상주의도 서로 비교를 함으로써 그 유파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크루베라고 하는 사실주의자의 폭풍 후 에트르타 절벽이고 오른쪽 그림은 인상주의의 대표자인 모네의 에트르타 일몰입니다. 그렇다면 에트르타라고 하는 같은
같은 장소를 그린 두 화가의 서로 유파를 달리하는 두 화가의 그림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주의와 인상주의를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금방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주의는 움직임이 없고 무덤덤한 데 비해서 인상주의는 바다의 파도가 그 석양빛에 반사되는 반짝임이 생동감 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주의는 고유색을 칠했기, 사물의 고유색을 칠했기 때문에 느낌이 거의 없고 마치 아뜰리에에서 그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에 비해서 인상주의는 아주 생동감이 그리고 빛이 반짝이는 것이 마치 실외에서 캔버스를 직접 가지고 실외로 나가서 그린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인상주의는 빛을 그리는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비교를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전묘파와 후기 인상주의에 우리는 6주와 7주를 할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왼쪽에 있는 것이 쇠라의 그랑자트 섬의 오후라고 하는 전묘파의 대표적인 그림이고, 오른쪽 것은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그런 후기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러면 둘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전묘파는 모든 색을 빛의 삼원색으로 환원하여 그것을 결합함으로써 마치 작은 점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데 반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묘파는 정적이고 움직임이 없으면서 아주 포근한 느낌을 줍니다. 그것에 비해서 후기 인상주의인 고흐의 그림은 대상을 있는 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 즉 사물 속에 있는 아주 역동적인 힘과 기운의 흐름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별과 별의 흐름인 구름과 그 다음에 나무와 산들이 다 유동적으로 에너지가 그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묘파와 후기 인상주의도 비교와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 현격한 차이를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9주와 10주는 상징주의와 표현주의의 차이로 우리는 할애를 하려고 합니다. 왼쪽 것은 모로의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 이라는 작품이고 상징주의 작품입니다. 오른쪽 것은 뭉크의 전류라는 유명한 작품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왼쪽의 상징주의는 무엇이냐? 표면 뒤에 숨어있는 이면에 숨은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라는 신화적인 주제 또는 그들의 신비주의적인 어떤 사상에 그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른쪽인 뭉크의 표현주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이 취하고 있는 제스처를 한번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해 보십시오. 우선은 눈이 커졌죠. 입이 쩍 벌어졌죠. 그리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경악하고 불안하고 공포에 휩싸여 있는 그러한 표정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은 인간의 심리의 내부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환청과 이 사람이 뒤따라오는 두 사람에 의해서 감시당하는 것을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엇이냐면은 그 내면에 있는 아주 병리학적인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야수파와 입체파에 받쳐질 11주와 12주 강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알아봅시다. 자, 왼쪽 그림은 야수파의 대표자인 마티스의 붉은 조화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른쪽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입체파의 대표자인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입니다. 입체파를 연 대표적인 작품이죠. 그럼 두 개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왼쪽 것은 굉장히 평면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창문 밖의 풍경이 벽그림 같고 그리고 식탁 앞의 사람이 벽지의 무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무늬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평면적인 것이죠. 이렇게 평면적이다 보니까 무엇이냐면 모든 그림이 벽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벽지화되는 것을 우리는 장식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그 색깔을 따져보면 녹색과 빨강과 검정색의 아주 원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색만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야수적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수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른쪽을 한번 봅시다. 오른쪽은 여러분들이 입체파인데 뭐냐면 사람이 산산조각 나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한 사람을 앞모습, 뒷모습, 옆모습을 한 사람으로 결합해서 그립니다. 그래서 마치 어떻게 냐면 깨진 거울에 한 사람을 깨진 거울에 비춰진 한 사람의 모습을 그린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입체파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대상을 여러 각도에서 본 모습을 하나로 결합함으로써 일종의 입체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해서 입체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다와 초현실주의로 여러분들을 안내할까 합니다. 왼쪽 것은 듀샹의 계단을 내려오는 나부라고 하는 다다의 대표적인 작품이고, 오른쪽은 달리의 기억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금방 느낌이 오시죠? 왼쪽 거는 뭐냐면 마치 영화를 촬영하듯이 한 가지 동작을 갖다가 1초에 수십 번에 걸쳐서 일종의 조각내서 촬영을 한 것 같이 느껴지고, 오른쪽 것은 시계가 나뭇가지나 책상에 널어 놓음으로써 질질 지연되는 느낌이 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다다의 듀샹은 시간성을 아주 초단위로 쪼갰다는 것을 의미하고, 달리의 초현실주의는 영속적인 시간의 영속성을 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으로써 달리는 무엇이냐면 꿈과 무의식적인 기억의 세계를 연상의 흐름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의 과목인 유럽의 예술과 사상을 짤막하게 안내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들었다시피 예술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유럽의 현대 예술을 갖다가 총망라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금방 유럽 예술이 아주 친숙해지고, 그리고 감상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절로 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제 강의를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신미안을 키울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이 강의의 유럽 미술의 이 여행을 함께 여행을 마무리까지 같이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제가 목표하는 예술이 친숙하게 느껴지고, 여러분들이 예술을 보면서 어렵지 않고 이제 느낌이 온다, 그러한 마지막 결론이 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